내일 아침에 잠에서 딱 깼는데 무심코 은행 앱을 열어보니까 내가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1억 원짜리 대출이 떡하니 실행되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데요. 진짜 식은땀 나네요. 그렇죠. 너무 놀라서 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더니 사람이 아니라 AI가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고객님의 최근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이렇게요. 아, 완전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디스토피아 같은 장면이네요. 맞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무슨 영화 대본이 아니라 지금 월스트리트나 여의도에 있는 최고 경영자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리스크라는 겁니다. 네, 절대 과장이 아니죠. 오늘 당신과 함께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자료들이 바로 이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6일자로 발행된 방대한 분량의 금융 AI와 보안 동향 데일리 리포트, 그리고 무려 70일건에 달하는 산업보고서와 뉴스 데이터들인데요. 분량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이 복잡한 기술의 미로 속에서 인공지능이 도대체 어떻게 당신의 지갑과 은행 계좌, 그리고 일상을 송두리째 재설계하고 있는지 그 핵심만 쏙쏙 꼽아내는 게 오늘 심층 분석의 목표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지금 금융권에 불어닥친 이 AI 열풍을 보면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전속력으로 막 달리고 있는 초고속 열차 맨 앞에서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선로를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비유 정말 딱 들어맞네요. 선로를 깔면서 달린다. 그쵸? 엄청 혁신적이고 빠르긴 한데 아차하는 순간에 진짜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이랄까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적이 뭐냐면요. 그 아슬아슬한 초고속 열차의 선로를 까는 작업이 이제는 은행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그냥 생존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생존이요? 아니 뭐 예전처럼 그냥 창고에 키오스크 몇 대 더 갖다 놓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봐요. 아유, 전혀 아니죠. 단순히 인건비 줄이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은행, 증권, 보험 할 것 없이 이 금융산업 전체가 AI를 아예 자신들의 핵심 인프라, 그러니까 뇌 자체로 규정하고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있거든요. 체질 자체를요? 네, 오늘 자료 지표를 보면요. 향후 2년에서 3년 안에 금융권 주요 업무의 절반, 그러니까 50% 이상이 AI로 자동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와, 50%나요? 절반이 다 AI로 넘어간다고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데이터가 뭔지 아시나요? 당장 올해와 내년, 그러니까 2026년에서 2027년 사이에 은행이랑 증권사 전체 매출의 10%에서 15%가 이 AI 전원에서 직접적으로 창출될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업무의 절반이 자동화돼서 사람 일을 덜어준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매출의 15%가 AI에서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죠? AI가 뭐 스스로 영업을 뛰어서 돈을 벌어온다는 건가요? 정확히 말하자면 AI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고부가 가치 비즈니스를 싹 다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금융 F&I의 사례를 보면 이 구조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아, 우리금융이요? 거긴 어떤데요? 이 회사가 NPL, 그러니까 부실 채권에 투자하거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 AI를 도입했거든요. 부실 채권이면 그 왜 빚을 못 갚아서 넘어간 망해가는 건물이나 뭐 그런 자산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평가하는 게 그렇게 AI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로 복잡한 일인가요? 엄청나게 복잡하죠? 보통 인간 전문가가 부실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치면요. 과거 거래 내역 좀 보고 서류 몇 장 뒤적이고 결국엔 본인의 오랜 직관에 의존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보통 감정평가사분들이 현장도 가보고 하시잖아요. 네,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당연히 놓치는 변수도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AI가 이걸 평가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를 들어서 해당 건물 반경 5km 내의 실시간 유동인구 변화,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의 기후 데이터로 인한 침수 리스크, 또 수만 건의 유사한 법적 분쟁 판례들, 심지어 주변 상권의 실시간 카드 결제 트렌드까지 단 몇 초 만에 입체적으로 쫙 분석해버리는 겁니다. 와, 몇 초 만에요. 기후 데이터에 카드 결제 내역까지요? 맞습니다. 인간의 뇌로는 절대 찾아낼 수 없는 그 숨겨진 가치나 혹은 아주 치명적인 위험 요소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온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딱 그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우리가 쓰던 은행 점포가 그저 길만 대충 알려주는 빳빳한 종이 지도였다면 지금 은행이 도입하는 AI는 실시간으로 막히는 길 다 우회해주고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지름길까지
딱 찾아주는 라이브 내비게이션으로 진화했다? 뭐 이런 거네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진짜 딱 그렇네요. 신한은행이 최근에 원WM이라는 이름으로 점포를 재설계한 것도 완전히 같은 맥락이거든요. 아, 점포를 재설계했다고요? 네, AI가 뒤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대한 데이터 분석이랑 리스크 계산을 다 처리해 주잖아요. 그럼 실제 은행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AI가 다 계산해주면 은행원은 일자리를 잃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니라 고객의 감정을 읽고 고객의 생애 주기에 맞춘 엄청나게 복잡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상담해 주는데 온전히 자기 시간을 쏟게 되는 거예요. 아, 계산하느라 모니터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고객 눈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전에는 아주 소수의 VIP 라운지에서만 제공되던 그 하이엔드 자산관리 서비스가 일반 대중들에게도 제공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 그거 진짜 좋은데요? 기업 간 거래, 즉 B2B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KT가 만든 인공지능 콜센터 AICC 같은 경우는 이미 400개 이상의 기업에 공급이 됐는데요. 전화를 거는 고객의 목소리 톤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불만도를 측정합니다. 목소리 톤만 듣고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안다고요? 네. 그리고 화가 났다 싶으면 상담원 모니터에 지금 당장 가장 최적화된 답변을 프롬프트로 싹 띄워줍니다. 대박이네요. 아니 뭐 컴푸스 같은 게임 회사마저도 전사적으로 AI를 도입했다는 리포트를 봤거든요. 이쯤 되면 진짜 기업의 뇌 자체를 AI 시대에 맞게 싹 포맷을 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근데요, 여기서 제가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과연 모든 금융사가 방금 말씀하신 그 엄청난 내비게이션을 잘 쓸 수 있을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삼성증권이 마키나락스나 서울로보틱스 같은 되게 유망한 AI 기업들의 IPO, 그러니까 상장 주관을 연달아 놓쳤다는 흥미로운 대목이 있더라고요. 아, 그 부분 아주 날카롭게 보셨네요. 그 실패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왜 놓친 거죠? 대형 증권사인데? 생각해보세요. 증권사가 혁신적인 AI 기업에 상장을 주관하고 평가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가진 기술의 진짜 가치,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리스크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아, 본인들이 AI를 모르면 평가를 못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금융사 스스로가 AI라는 새로운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고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눈앞에 나타난 유니콘 기업이 진짜 뿔이 달린 유니콘인지 아니면 그냥 조랑말에다 뿔만 풀로 붙여놓은 건지 구분조차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와, 확 와닿네요. 그냥 비싼 시스템만 돈 주고 사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조직의 DNA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거네요. 네, 생태계 자체가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럼 만약에요. 은행의 뇌가 아직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금 말한 그 초고속 열차의 엑셀을 너무 섣불리 밟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기술이 무조건 돈을 벌어다 주는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절대 아닐 텐데요. 당연하죠. 부작용이 엄청납니다. 웹캐시 사례를 보니까 기업들이 막 현장에서 앓는 소리를 내고 있던데 R&D 비용이랑 예산이 부족해서 속도도 못 내고 있고 이 전환 자체가 거대한 시험대라고 엄청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이거 그냥 단순히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는 건가요? 아, 돈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기술적인 거대한 장벽이 존재합니다. 기술적인 장벽이요? 어떤 거죠?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절대로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그 민감한 고객들의 금융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내부에서 안전하게 학습시키면서 동시에 엄청나게 똑똑한 AI 에이전트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게 보통 기술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외부망을 쓸 수가 없으니까. 보안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아주 본질적이고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딱 등장합니다. 혹시 생성형 AI의 환각 현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환각이요? hallucination? 그 AI가 그럴듯한 거짓말을 막 진짜처럼 지어내는 현상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상상해보라고 했던 그 내가 신청하지도 않은 1억 원짜리 대출 약간 그런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기는 유일한 이유가 내 통장 잔고 숫자가 1원 단위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신뢰가 전무죠. 근데 만약에 AI가 이 환각을 일으켜가지고 제 대출이자를 막 자기 마음대로 높게 계산한다거나 아니면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투자자들한테 완전히 틀린 가짜 의료 데이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문해주면요. 이건 단순히 저희 시스템 오류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천문학적인 소송이 걸리고 그냥 은행 문 닫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우려가 지금 현실 금융권에서 가장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최대 리스크입니다. 이 환각 현상은요, 우리가 평소에 챗GPT한테 강남역 맛집 추천해줘 이랬을 때 없는 식당 지어내서 알려주는 거, 그런 거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당연하죠. 내 돈이 걸려 있는데. 금융에서의 오답은 곧바로 파산과 직결되니까요. 그래서 이 리스크를 어떻게든 통제해보려고 현장에서 지금 사활을 걸고 도입하려는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온톨로지 기반의 검증 체계라는 건데요. 잠깐만요. 온톨로죠? 저 이거 대학교 다닐 때 교양 수업, 철학 시간에 분명히 들었던 단어 같거든요. 무슨 존재론 그런 거 아니었나요? 아, 네. 그 철학 용어 맞습니다.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아니 근데 철학이 제 대출 이자 계산 오류를 막아주는 거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너무 뜬금없는데요. 이게 철학의 개념을 데이터 과학으로 싹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학에서 온톨로지가 세상의 사물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걸 명확하게 분류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AI에서의 온톨로지도 똑같습니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개념과 관계의 지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컴퓨터를 위한 지도를 만들어준다. 이게 확 와닿진 않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쓰이는 대규모 언어 모델들, 그러니까 AI는요, 사실 수십억 개의 문장 데이터를 그냥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하게 엮어낼 뿐이지 그 단어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계적으로 찍어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없는 말을 지어내는 환각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온톨로지 지도를 딱 짜주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개념은 부채의 하위 개념이고 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종속되며 제일 중요한 거,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절대로 실행될 수 없다. 이런 식의 절대적인 규칙망, 철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 규칙망이요. 네, 그러니까 AI가 아무리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막 화려한 답변을 생성하거나 결정을 내려라고 해도 이 촘촘하게 짜인 팩트체크 필터망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거치게 만드는 기술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AI가 막 자기 혼자 상상력을 과하게 발휘해서 엉뚱한 결론을 내버리기 전에 팩트 기반의 단단한 철창 안에 일단 가둬두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은행의 업무 자동화율이 막 50%를 돌파하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을 승인하고 또 거기에 대해 윤리적, 법적 책임을 지는 인간의 개입, 이른바 휴먼 인 더 루프가 여전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참 역설적이네요. 기술이 스스로 똑똑해질수록 그 기술의 고삐를 쥐고 통제해야 할 인간 전문가의 어깨는 훨씬 더 무거워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고삐를 놓치는 순간 사고가 나니까요. 그렇군요. 근데요, 내부에서 우리가 기르는 이 AI의 목줄을 어떻게 줄 것인가는 방금 말씀하신 온톨로지 같은 시스템으로 어떻게든 막는다고 쳐요. 네. 그런데 만약 은행 밖에 있는 AI, 그러니까 우리의 돈을 노리고 공격하려는 외부의 위협이 아무런 목줄도 없이 막 미친 듯이 달려든다면 어떨까요? 이거 내부 오류를 넘어서 외부 공격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니까 상황이 훨씬 더 섬뜩해지거든요. 지금 양자 컴퓨터와 AI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그 새로운 차원의 위협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구글의 양자 컴퓨터 연구가 막 고도화되면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개인키를 통째로 그냥 추출해낼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있었잖아요. 네,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솔직히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이나 지금 우리가 쓰는 은행 암호화 시스템은 수학적으로 절대로 해킹이 불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세일즈 포인트 아니었나요? 평생을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근간이 흔들린다는 게 동시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게 수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의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컴퓨터의 기준에서 그렇다는 뜻이었거든요. 아, 기존 컴퓨터 기준에서만요? 네. 현재 우리가 쓰는 암호 체계는 엄청나게 큰 숫자를 소인수분해하는 수학적 난제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슈퍼컴퓨터로 이 암호를 풀려면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순사적으로 다 대입해봐야 하거든요. 비밀번호 0000부터 9999까지 하나씩 돌려보듯이요. 그렇죠. 근데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다 돌려보려면 수만 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안전하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거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그 순차적으로 하나씩 대입하는 방식을 안 쓴다는 건가요? 안 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인데요. 양자역학의 얽힘과 중첩 원리를 이용하는 양자 컴퓨터는 그 수억, 수조 개의 경우의 수를 순서대로가 아니라 동시에 계산해냅니다. 동시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선형적으로 자물쇠를 하나씩 돌려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수억 개의 마스터키를 찰칵하고 동시에 꽂아버리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로 수만 년이 걸릴 그 복잡한 계산을 단 몇 분 혹은 몇 초 만에 그냥 박살내버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거죠. 세상에. 저는 저희 은행 금고문이 엄청 두꺼운 강철문인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양자 컴퓨터 앞에서는 이게 한낱 얇은 종이장에 불과해진다는 거네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요새 기업들이 자체 서버 안 쓰고 클라우드 사용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커들이 공격할 수 있는 표면적, 그러니까 허점 자체도 엄청나게 늘어졌고요. 공격할 틈이 훨씬 많아진 거죠. 게다가 범죄 수법도 진화의 끝을 달리고 있더라고요. 캄보디아 같은 곳에 해외 거점 조직들 두고 딥페이크나 AI 목소리 변조 기술 써가지고 제가족 목소리로 완벽하게 위장해서 보이스피싱 시도하는 거. 이건 이미 뉴스에 매일 나오는 일상이 되었고요. 네, 너무 정교해서 진짜 속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에서 가장 제 눈길을 끌었던 건 AI 대 AI 위협. 그러니까 AI to AI 위협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아, 그게 해킹의 패러다임 자체가 아예 바뀌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제 통장을 노리는 해커들이 사람 손으로 해킹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해킹용 AI를 무기로 학습시켜서 일초에 막 수만 번씩 자동화된 공격을 퍼붓고 반대로 은행은 그걸 막아내려고 또 방어용 AI를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튕겨낸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아니 이건 완전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체스 슈퍼컴퓨터 두 대가 서로 이기려고 막 수만 번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싸우는 걸 우리가 팝콘 먹이면서 구경하는 격이거든요. 근데 제일 소름 돋는 포인트는요. 그 체스를 두는 판 자체가 바로 우리들의 전 재산이 들어있는 통장 잔고라는 겁니다. 아, 그 체스판 비유가 지금의 금융 보안 현실을 정말 너무 완벽하게 묘사해 주네요. 이제 창과 방패의 싸움이 인간 해커 대 인간 보안 전문가의 대결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인공지능들끼리 맞붙는 알고리즘 전쟁으로 넘어간 거예요. 기계들의 전쟁이네요, 진짜. 네, 해커의 AI가 초당 수천 번씩 공격 패턴을 스스로 변이시키면서 약점을 파고드는데 사람이 모니터 보면서 마우스 클릭해서 그걸 막는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 은행은 도대체 어떻게 맞서 싸우고 있는 건가요? 다 털릴 순 없잖아요. 오직 더 빠르고 훨씬 더 똑똑한 실시간 AI 탐지 시스템으로만 방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사용자가 스마트폰 키보드를 치는 속도, 마우스를 움직이는 특유의 패턴, 주로 접속하는 시간대나 위치 같은 아주 미세한 인간의 행동 패턴까지 AI가 미리 다 학습을 해둡니다. 제 버릇까지 학습해둔다고요? 네. 그리고 평소와 단 1%라도 다른 비정상적인 접근 패턴이 감지되면 비밀번호가 맞더라도 즉각 다중인증을 요구하거나 아예 거래를 싹 차단해버리는 식이죠. 아, 번호가 맞아도 타이핑 속도가 다르면 막아버린다? 맞습니다. 자료에 포함된 키움증권 인터뷰를 보면 이 방어체계의 무게감이 예전이랑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과거에는 보안이라는 게 그저 IT 부서 직원들이 서버실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하는 일이었다면 이제는 최고 경영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기업의 명운이 걸린 최우선 과제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회사가 망하냐 마냐의 문제가 되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어체계의 글로벌 표준을 잡기 위해서 ISO 42001 같은 AI 보안 인증을 서둘러서 도입하는 것도 이 전쟁에서 절대 밀리지 않기 위한 방어막 구축의 일환인 겁니다. 아, 그런 인증 제도가 다 방패를 두껍게 만드는 작업이군요. 네. 그리고 아까 걱정하셨던 그 양자 컴퓨터의 무시무시한 공격을 막아내 양자내성 암호라는 기술 역시 2028년까지 주요 금융기관의 30%에 전면적으로 도입될 거라는 구체적인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와, 2028년이면 진짜 내일 모레 아닌가요? 양자 컴퓨터가 금고를 아예 부수고 들어오기 전에 훨씬 더 강력한 양자 방패를 만들어내야 하는 진짜 숨막히는 시간 싸움이네요. 맞습니다. 초일기에 들어갔죠. 자, 이렇게 막 미쳐 돌아가는 엄청난 기술 발전.
그리고 무시무시한 보안 위협 사이에서 그렇다면 과연 국가와 제도는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고 또 이 기술들이 당신의 일상적인 금융생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만약 통제 안 되는 AI란 양자 해커들이 우리 계좌를 인질로 잡고 막 싸우고 있는데 정부가 그냥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제도적인 대응, 그리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지금 아주 다이나믹하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피부에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을 만한 아주 긍정적인 변화 하나가 있는데요. 오, 긍정적인 변화요? 네, 금융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준비 소식입니다. 아, 저 그거 기사에서 봤어요. 보험료가 무려 30%나 절감된다고 하던데. 아니, 보험사가 갑자기 무슨 자선 사업을 시작한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보험료를 그렇게 확 낮출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게 바로 AI가 기존의 위험 계산 방식을 완전히 뒤엎었기 때문에 가능한 마법입니다. 위험 계산 방식을 어떻게 바꿨길래요? 과거에는 보험사들이 이걸 사람이 일일이 수기 작업에 의존해서 심사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나가는 과잉 진료나 교묘한 보험 사기, 그러니까 이른바 돈이 새는 누수 현상을 다 잡아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서류가 한두 장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억울한 손실을 어떻게 메꾸느냐, 그냥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쑥 높여서 메꾸는 구조였던 겁니다. 나쁜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 거죠. 아유, 진짜 속상하네요. 하지만 AI가 도입되면 방대한 병원 진료 기록, 처방 데이터, 청구 내역 간의 복잡한 상관관계를 머신러닝으로 싹 다 분석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청구 패턴을 진짜 기가 막히게 속간해 버리는 거죠. 아, 새는 돈을 꽉 막아버린다. 맞습니다. 진짜 보장에 필요한 리스크만 아주 정밀하게 산정해내니까 보험사의 비용 구조 자체가 극적으로 가벼워지고 그 절감된 혜택이 무려 30% 저렴한 보험료라는 형태로 우리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겁니다. 회계나 감사 분야에 AI를 도입해서 기업 투명성을 막 빅4 회계법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다 같은 맥락이고요. 오, 기술이 제 지갑을 지켜주는 아주 좋은 사례네요. 그리고 제가 자료 보면서 이 비즈니스 모델 융합되는 모습들도 되게 기상천외하다고 느꼈거든요. 아, 재밌는 사례들이 참 많죠. 인터넷은행이나 지방은행들도 살아남으려고 막 엄청 새로운 실험을 하잖아요. 제주은행 보니까 DJ뱅크라는 걸 만들어서 그 지역 산업이나 상권 특성에 아주 딱 맞춘 AI 기반 금융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고요. 네, 지역 맞춤형으로 아주 똑똑하게 접근한 거죠. 근데 저한테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그겁니다. 저 우주로 막 로켓 쏘아 올리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사례요. 아, 그 상장 조건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 스페이스X 상장, 그러니까 IPO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한테 필수 조건으로 일론 머스크가 만든 AI 챗봇인 그록을 무조건 구독하라고 요구를 했다면서요. 아니, 로켓 회사 주식 사는데 왜 AI 챗봇을 구독해야 하나요? 이게 진짜 산업 간의 경계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이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제 당신이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주식이나 코인 같은 매력적인 자산을 거래하고 싶다면 거대 기술 기업이 만들어 놓은 AI 생태계에 의무적으로 편입이 돼서 그들의 데이터를 쑥쑥 살찌워줘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와, 진짜 기술 혁신이 자본시장의 룰 자체를 자기들 입맛대로 다시 쓰고 있는 거네요. 네,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된 거죠. 룰이 다시 써지는 건 참 좋은데요. 여기서 제가 딴지 하나만 좀 걸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0% 저렴해진 5세대 실손보험. 저 같은 사람한테는 무조건 쌍수 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방금 스마트폰 앱에 업데이트 알림 하나만 떠도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저희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보면요. 네. 그 혜택 좋고 복잡한 맞춤형 AI 금융상품에 우리 부모님들이 과연 접근이나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요? 참 마음 아픈 현실이죠. 대형 4대 금융주주가 막 화려하게 우린 AI 기업이다 선언하면서 오프라인 점포들을 다 없애버리는 동안 누군가는 그 화려한 기술에 등을 떠밀려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나 본질적이고 뼈아픈 지적이십니다. 혁신의 빛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이 디지털 소외계층이라는 그림자는 어쩔 수 없이 더 짙고 더 길게 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은행 업무를 보시냐고요. 그래서 하나금융이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그러니까 NIA에서 모바일 금융교육 앱도 배포하고 있고 또 농협 같은 곳은 고령층 고객이 많다 보니까 아예 직접 지점에서 어르신들 상대로 스마트폰 현장 교육까지 하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기는 합니다. 노력은 하고 있군요. 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역부족입니다. 그렇죠.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우리 노년층이 그걸 학습하고 따라가는 속도를 아득하게 추월해 버렸으니까요. 그럼 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무작정 은행들한테 점포 폐쇄하지 마라. 법으로 막아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기업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번 자료에 인용된 한 전문가의 칼럼이 아주 훌륭한 해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 어떤 해답인가요? 지금 정책 위반자들에게 필요한 건 눈앞의 효율성만 쫓아서 지점을 없애버리는 폐업의 행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의 행정이라는 겁니다. 연결의 행정이요? 말이 참 좋네요. 네. 그냥 낡은 규제 좀 풀어주고 기업들한테 AI 맘껏 개발해라 부추길 게 아니라는 거죠. 국가가 나서서 이 복잡한 기술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약자들을 위해서 누구나 직관적으로 말로만 해도 다 알아듣고 처리해주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AI 에이전트를 공공 인프라 개념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공공 AI를요? 네, 그리고 자본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은행이나 중소금융사들이 대형은행과의 AI 격차 때문에 억울하게 도태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AI 보안, 데이터 통합 프레임워크라는 걸 딱 구축해 주는 겁니다. 클라우드나 보안 인프라를 같이 나눠 쓸 수 있게요. 맞습니다. 그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거죠. 결국 기술 혁신의 최종 종착지는 차가운 서버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야만 진짜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아, 연결의 행정, 그리고 기술은 모든 사람을 향해야 한다. 이 말이 정말 오늘따라 제 마음을 강하게 때리네요. 자, 당신과 함께 깊이 빠져본 이 깊은 탐험, 오늘의 심층 분석을 이제 요약해볼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참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금융권의 AI는 이제 먼 미래에나 해볼 만한 무슨 테스트 버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당장 2년, 3년 내에 은행과 증권사 업무의 절반을 쓸어 담으면서 완벽한 생존 전략이자 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핵심 인프라가 된 거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해커의 AI와 은행의 AI가 당신의 통장 잔고를 두고 1초에 수만 번씩 알고리즘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또 양자 컴퓨터가 세계의 튼튼한 암호망을 언제 갈기갈기 찢어밟힐지 모르는 아주 으스스하고 긴장감 넘치는 현실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빛과 그림이자가 아주 뚜렷하죠. 우리가 이 거대한 혁신을 온전히 그리고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AI의 환각을 막아내는 정교한 온톨로지 같은 통제 장치, 그리고 단 한 사람도 기술에서 뒤처지지 않게 따뜻하게 품어주는 연결의 포용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간을 조금 더 편하게 보조하기 위해 탄생한 초지능이 역으로 우리의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어버리지 않도록 이제는 기술의 속도를 압도하는 인간의 철학적이고 제도적인 통찰이 진짜 시험대에 오른 순간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팟캐스트를 딱 시작하면서 전속력으로 달리는 초고속 열차, 맨 앞에서 사람들이 아슬아슬하게 선로를 깔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아주 적절한 비유였어요. 이 열차는 분명 화려하고 엄청난 미래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본 71건의 보고서가 말해준 이 모든 놀라운 기술적 진보를 쫙 종합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당신의 신용을 AI가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고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양자 컴퓨터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수학적 확률로 굴려주는 2030년이 드디어 왔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완벽한 통제의 시대네요. 이 한치의 틈도 없고 실수도 없는 완벽한 금융 생태계 속에서 과연 우리 인간이 돈에 대해서 내리는 어떤 직관적인 선택, 혹은 때로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고 충동적인 그 감정은 이 시장에서 과연 어떤 대접을 받게 될까요? 와, 이거 정말 철학적이고 깊은 질문이네요. 어쩌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AI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는 미래의 금융시장에서 가장 비싸고 희귀하게 거래되는 진짜 값어치는 그 어떤 슈퍼컴퓨터로도 절대 시뮬레이션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엉뚱한 비합리성, 바로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늘 그렇듯 정답은 당신에게 맡겨두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